그렇다면 도대체 이때의 남자들은 왜 기생한테 그렇게 목을 매달랐을까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 기생한테 목을 매는 이유를 물어보는 내용이 또 이 책에 나와요. 그 내용을 보면 한선비가 기생을 몹시 사랑했다. 그러자 선비의 부인이 열이 받아가지고 책망하듯이 물었다. 선비가 조광지처를 박대하고 기생에 관해 빠져있으니 이게 무슨 망측한 일입니까? 선비가 이렇게 대답했다. 조광지처와는 서로 공경하고 분별해야 할 그런 사이가 아니요. 그래서 존경할 수는 있어도 지나치게 희롱을 할 수는 없는 거요. 그러나 기생은 이와 달라서 정욕을 마음껏 채우고 음탕하게 희롱해도 괜찮소. 공경하면 성기어지고 서스럼 없어지면 가까워지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소. 그러니까 당시의 결혼 풍속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당시엔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연애를 만약에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알려지면 그게 이혼당해요. 국법으로. 그래서 절대로 중매꾼을 쓰지 않고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중매쟁이가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중매를 쓰지 않고 결혼해서 뭐 우리가 사극 보다 보면은 두 사람이 눈 맞아가지고 결혼한 이런 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고 혹여 있다 하더라도 들키면 이혼당한다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가정을 유지하는 수단이지 남녀 간의 어떤 감정을 거래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내는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의도 갖춰야 하고 뭐 그런 얘기죠. 심지어 양반가에서는 남녀가 이렇게 사랑방이니 안채니에서 따로 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계에서는 전혀 이렇게 어떤 뭐랄까요? 좀 재미가 없달까요? 그런 얘기죠. 뭐 어떻게 보자면은 연산군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장록소에게 빠졌던 이유도 사실 그런 측면이죠. 자기에게는 뭐 자기의 왕비도 있고 후궁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은 장록수란 여인에게 빠졌던 것이 바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런 어떤 사실은 이게 사람의 어떤 감정을 특히 이러한 어떤 정욕을 강하게 법으로 눌러놓아 가지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실질적으로 뭐 조선의 사회라는 게 선비의 나라니 뭐니 막 이래도 우리가 아는 대단한 선비들이 누가 있나요? 뭐 율곡이, 뭐 하담, 서경덕,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다 첩있고 기생하고 다 관련이 있었어요. 정철 같은 사람들 더 아주 심했죠. 오늘 뭐 정철에 대한 얘기도 좀 할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기생하고 서로 희롱을 하는데 문인들 중에 우리 조선시대 문인들 중에 대표적인 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정철이 남긴 아주 뭐랄까요 엄탕한 시가 있어요. 그래서 송강 정철과 기생 진옥이 남긴 엄난한 시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조가 자, 첫 번째 시조인데요. 옥을 옥이라 하려면 형상 백옥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진옥임이 분명하다. 마침 할비비가 있으니 뚫어볼까 하노라. 시조에 나오는 이 할비비라는 것은 도군대의 송곳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남성의 성기에 비유한 거죠. 그래가지고 상대 여성에게 이제 일종의 동침을 원하는 하나의 그런 시조를 부린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시조라는 게 율이 다 맞아야 되고, 그죠? 음률이 다 맞아야 되잖아요. 운이 다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상대가 대개는 기생밖에 없었어요. 조선시대에 보면, 문자, 즉,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한 5%밖에 안 돼요. 근데 여성들 중에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 수는 극히 적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부류가 바로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보자면 단순히 신분을 떠나서 기생을 보면 기생은 상당한 엘리트예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시조 이러면 한글로 지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문으로 율시를 짓는 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온곳이나 칠은율시나 이런 것들을 운을 다 맞춰가지고 짓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철이 이렇게 운을 다 맞춰가지고
호언율시를 해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딱 알아보고 이 기생이 이제 이렇게 답장을 합니다. 철을 철이라고 하려면 무쇠만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정철임이 틀림없다. 마침 골풀무가 있으니 녹여볼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남성의 생식기를 할비비에 빗댔다면 여성의 생식기를 골풀무에 빗대가지고 그것을 시로 딱 지어서 답가를 딱 보낸 거죠. 그러면서 둘은 뭡니까? 합방을 승낙하노라.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걸 나름대로 풍류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떠한 서로에 대한 이런 희롱을 어떻게 아내하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기생한테는 그것이 굉장히 만만한 일인데 사실은 자기 부인에게는 하기 힘든 것이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기생은 원래 소속 자체가 관비예요. 기생이 되면 평민도 간비로 소속이 올라가요. 그래서 무조건 기생으로 지내려면은 간비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관의 이름을 다 올려야만 하죠. 그렇게 해야만이 기생으로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는 근본적으로 모든 기생이란 건 관에서 다 관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이라는 것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왜 생겼는가? 원래 뜻은 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